한밤 증시에서 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아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스탁은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정도 성장은 부족했던 걸까요? 2분기 실적 숫자는 괜찮았는데 뭔가 좀 부족했는지 시간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1% 조금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반, 현지 시간으로는 5시 반부터요. 지금 IR을 지금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그 예측치나 가이던스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또 주가에 반영이 있을 계속 수 움직이겠네요.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새벽에 한번 이제 거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부터 확인드리면 주당 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을 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예. 매출이면 이익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8%로 나왔고 순이익은 19.7%나 늘어났고 마진율도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그리고 전분기보다 다 좋아졌습니다. 다 좋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분기의 전반적인 눈높이가 지금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마진율의 압박이 전 산업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알파벳 또는 상당히 마진율이 좋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떨어졌냐? 예. 왜 떨어지고 있냐는 거는 좀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을 기대했다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AWS 그리고 이쪽은 애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클라우드. 네, 이번에 정확하게 26%가 그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애저 서비스가요. 물론 애저 서비스만 딱 따라서 별도로 하지 않지만 업계에서 추정이 다 가능한데요. 26%가 늘어났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월가 예측치는 26.7%였고요. 네.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에 제한된 것은 26.5%였습니다. 예. 그것보다 못 미쳤다는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돋보기로 자세히 들어봐서 굳이 흠결을 찾는다면 지금 그것까지. 진짜 그러네요. 네, 그게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오늘 그 진행되고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2023년 회계 마지막 분기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때 아마 시장에 또 영향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14개의 사업 분야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발표하는데요. 이 14개 중에 2개가 소폭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윈도우 OEM 분야. 윈도우 OEM 분야는 뭐겠습니까? PC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PC 매출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AMD도 항상 나올 때마다 PC를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안 좋다고 얘기하고 이미 추정되고 있는데요. 또 그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바이스 관련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서비스 같은 것이 해당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약간 부족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에서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1% 조금 넘게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위 빅테크 같은 경우에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긴 관점에서 마켓 타이밍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진짜 초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적정 가치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적정 가치는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팩트셋 기준인데요. 이게 작년 말에는 이 상당히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면 제일 그 차이거든요. 그 중간 기준선이 네네. 적정 가치인데요. 그때 작년 말 그래서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싸다고 했고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딱 채집이 나면서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주 높진 않으나 지금 보면 좀 비싸져 있다. 적정 가치보다 높아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하시고 다음 그림 또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진짜 흠을 좀 잡고 찾아가야 찾을 수 있는 그런 흠이긴 한데 일단 컨퍼런스 콜 끝날 때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탁은 말씀해 주신 대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반대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평가 테크주의 매력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팩트부터 보여드리면 주당 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1.34달러가 예상됐는데 1.44달러가 나왔고요. 발표치 그 매출액 같은 경우도 728억이 기대됐는데 746억이 나왔고요. 구글 클라우드나 유튜브 광고도 기대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는 지금 7, 8%까지 지금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데요.
딱 가장 큰 차이가 보면 앞서 이제 26%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8%가 나왔고 오, 좋아요.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관련된 걸 말씀드립니다. 예. 클라우드 매출이 좋게 나왔고요. 이 앞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로스 프로핏, 오퍼레이팅 프로핏 나오고 아래 보면 마진이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 마진이 전년 동기 대비 다 좋아졌고 증가폭은 얘네가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큰 요인은 회사 측에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혹시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추정일 뿐이고요.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결론을 보면 시간에서 지금 7, 8%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거는 똑같이 그 기준선 대비 적정. 아까는 이제 이거 왼쪽 마지막에 위에 좀 올라가면서 좀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모니스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알파벳이라는 주식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는 가장 또 저평가. 네, 이런 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치도 적정가돼 있고 예를 들어서 무엇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혜자도 상당히 넓고 깊고 그리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PL이라든가 PBR, PSR 여러 가지 기준에서 낮은 것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에도 나쁘지 않은 것들만 모아놓은 것들을 사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예. 이 ETF가 여러 번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MOAT, 무엇이라는 경제적 혜자라는 그런 ETF가 있는데 지금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빅테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기준을 갖고 가는 것 때문에 그 ETF는 특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상체 효과가는 뭐 테슬라나 이런 엔비디아 이런 거 없이도 사상체 효과를 가는데 그런 기준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 공부해 보실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전 포인트의 차이점이 각자 있을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업의 혜자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고 있는 알파벳이었습니다. 세 번째 핫스탁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실 실적 발표가 조금 나중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네, 모건스탠리에서 그 긍정적 평가하는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 잇따라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모건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핵심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란 국가를 많은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뭐 그게 크게 기대로는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좀 뭐 저의 선호도가 있을 뿐이지만 그렇지만 제조업의 어떤 기반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얘기는 뭐 계속 나와요. 네, 사람도 있고 뭐 교육료도 있고 다 있는데 다만 인프라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기관망, 병원 시설 이런 것들은 많이 여행 가시는 분들도 인도 간다 그러면 야, 그 물 조심해라. 항상 듣는 아마 그런 스토리일 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총리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구조 조정, 우리나라 보면 인프라 개발, 우리나라 보면 뭐 새마을운동에서부터 해갖고 뭐 경제 개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인도에 간다. 그리고 애플이 지금 투자를 늘린다. 뭐 등등 얘기하면서 인도의 가치를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를 아마 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많은 국내 경제 방송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지금.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뭐 인도 가네 어쩌네 하고 관련 주식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에 애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모건 스탠리도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이 실적은 8월 3일 날인데 이미 컨센서스부터 확인드리면 작년에 1.20달러였는데요. 올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빅테크 중에서 이익이나 매출 조금 감소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829.5억 달러 매출인데 이번에 816억 달러 약간 줄어든다는 것이 컨센서스인데요. 의외로 지금 최근에 2, 3일 동안 이번 주 지난주부터 목표 주가 올리는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직은 아이폰 몇 대 파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면서 그렇죠. 결국은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참고적으로 9억 8천만 명 정도가 늘 말씀드리면 5달러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신은 보면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갈 수 있고, 지금 보면 이번에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부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끝물이란 말이죠. 9월에 실린 제품이 나오면 이제는 마지막 3개월이잖아요.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에 별로 관심이 없고, 새로운 신제품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 아이폰 15이라고 예상되는 것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똑같이 팩트셋의 적정 가치 대비 그 글을 보면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건 상당히 비싸져 있다. 그러네요. 비싸져 있다. 그리고 비싸다고 해서 이보다 안 올라간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좀 참고는 저렴하게 해야겠죠.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알파벳 좀 매력적이다. 이런 거 느낄 수는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 3개 종목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대표 약세론자의 반성문 뭔가 조금 무서운데요. 네. 이게 이제 또 이제 미국식 투자 전략과 미국식 사회 문화랑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틀렸으면 또 쿨하게 틀렸다 얘기하고 맞았으면 자랑하는 사람도 좀 많이 있죠. 멋있네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자기네가 틀렸다라고 썼습니다. 마이크 윌슨이죠. 마이크 윌슨은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비판론자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나름대로 솔직한 사람입니다. 의견은. 그렇군요. 근데 작년에는 최고의 스트레티지로 딱 선정된 사람인데요. 이번에 이제 약간 좀 틀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고객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시각을 줬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 얘기하고 있고요. AI 등을 해서 버블도 있었지만 비용 절감을 하고 사람들이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해고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융기관 포함해서 IT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은행 문제에 대해서 3월에도 또 한 번 경고를 더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금융당국. 그리고 인수도 참여하고 JP모건 같은 인수도 참여하고 그래서 많은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세션에 대한 확률이 좀 줄어들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네가 틀린 건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시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도 연말의 목표치 3,900, 내년 6월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때 4,200입니다. 4,200은 지금보다도 많이 떨어져 그래야죠. 있는 건데요. 그것은 그만큼 여전히 이익 전망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기대와 달리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실제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도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틀렸다고 얘기는 했지만 올해 전망치는 바꾸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